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며칠 밤낮을 고민해서 10만 원이 훌쩍 넘는 최고급 고양이 자동 정수기를 샀는데 우리 집 양반은 그 비싼 기계는 쳐다보지도 않고 꼭 화장실 바닥에 고인 물이나 여러분이 마시다 맘머그컵에 주둥이를 들이밀고 물을 핥아먹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내가 진짜 고양이 확대범이 아니라 헛돈 쓰는 호구였구나 하면서 이 말을 탁 치게 되죠. 대체 우리 집 털뭉치는 왜 이러는 걸까요? 단순히 집사를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머리에 렉이 걸려서 고장이라도 난 걸까요? 사실 이 작고 귀여운 반항 이면에는 고양이의 생존 본능과 직결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 위질환. 바로 신장질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엉뚱하고도 치명적인 고양이들의 수분 섭취 방식과 늦기 전에 우리 아이의 신장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들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다들 우리 집 후추, 망고, 까미가 얼마나 기상천외한 곳에서 물을 마시는지 댓글로 한 번씩 적어주세요. 누가 더 양아치인지 대결 한번 해봅시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고양이들이 왜 이렇게 물 마시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는지 그들의 족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서 추르를 달라고 냥냥거리는 이 녀석들의 조상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덥고 메마른 사막에서 살던 리비아 살쾡이입니다. 사막에는 당연히 물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녀석들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대신 사냥감인 쥐나 새 같은 작은 동물들의 고기와 피에서 수분을 흡수하도록 몸을 세팅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난 물 안 마셔도 고기만 먹으면 살 수 있어 라는 엄청난 자만심을 유전자에 새기고 태어난 거죠. 게다가 이 녀석들은 본질적으로 포식자이자 동시에 더 큰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연약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아프거나 약해지면 절대 티를 내지 않는 이른바 아픔 숨기기의 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픈 티를 내는 순간 다른 포식자의 타겟이 되니까요. 문제는 이 사막 출신의 닌자 고양이들이 지금은 사막이 아니라 쾌적한 우리 집 거실에서 건조한 사료를 오독오독 씹어 먹으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냥감에서 수분을 섭취할 수 없으니 당연히 물을 따로 마셔야 하는데 뇌에서는 계속 넌 물 안 마셔도 돼 라고 속삭이는 거죠. 이 무서운 인지 부조화가 바로 고양이 신장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녀석들의 고집을 꺾고 신장을 지킬 수 있는 20가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비밀. 고양이는 완벽한 수분 부족 코스프레 장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양이가 물을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정상인지 알고 계신가요? 보통 몸무게 1kg당 약 40ml부터 50ml까지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즉, 5kg짜리 뚱냥이라면 하루에 종이컵 1컵 반 정도인 250ml의 물을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물그릇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면서 집사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꼬리를 바짝 세우고 애용 하며 아주 건강한 척을 합니다. 이 모습에 속아 우리 애는 알아서 잘 마시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고양이의 몸은 수분이 부족해지면 아주 똑똑하게도 그리고 아주 위험하게도 소변을 엄청나게 농축시켜서 몸 밖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은 매일 야근을 하며 혹사당하게 되는 거죠. 신장이라는 공장 기계가 물도 없이 뻑뻑하게 돌아가다 보면 결국 마모되고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신장이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이 녀석들은 평소처럼 우다다를 하고 캣타워를 오르내린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완벽한 건강량이처럼 보이기 때문에 집사가 이 수분 부족 코스프레를 눈치채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투명한 계량컵에 물을 담아 우리 아이가 실제로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셜록 홈즈처럼 꼼꼼하게 추적해 보세요. 눈대중으로 보는 것과 실제 마시는 양은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로 화장실에서 벌어지는 감자 캐기의 비밀입니다. 집사님들의 하루 일과 중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모래. 화장실에서 소변 덩어리, 일명 감자를 캐내는 일이죠. 귀찮은 일동 노가다 같지만 사실 이 감자 캐기야말로 고양이의 신장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한 건강 검진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제 캔 감자의 크기와 오늘 캔 감자의 크기를 비교해 보시나요?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주먹만 하던 감자의 크기가 탁구공처럼 작아지면서 개수만 여러 개로 늘어났다면? 혹은 반대로 감자가 야구공보다 훨씬 더 거대해졌다면? 이것은 신장이 집세게 보내는 강력한 SOS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고양이는 소변을 제대로 농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묽은 소변을 쫙쫙 뽑아내게 되죠. 이를 의학용어로 단뇨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갑자기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다음 감자가 화장실을 뒤덮을 정도로 커졌다면 단뇨. 우리 애가 드디어 물맛을 알았구나 하고 기뻐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는 이미 신장이 제 기능을 잃어 수분을 잡아두지 못하고 밑 빠진 독처럼 물을 줄줄 흘려보내고 있다는 치명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자가 너무 작고 딱딱하다면 극심한 탈수 상태일 수 있고요. 그러니 앞으로는 화장실 청소를 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똥오줌만 버리지 마시고 감자의 크기, 무게, 부스러지는 정도를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세 번째, 그놈의 비싼 정수기 외면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큰맘 먹고 수십만 원짜리 최신형 세라믹 고양이 정수기를 모셔왔건만 우리 냥이는 왜 그 물은 안 마시고 꼭 싱크대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나 화장실 병이물에 집착하는 걸까요? 집사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지만 고양이의 심리학을 알면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갑니다. 야생에서 고양이에게 고여있는 물이란 곧 썩고 오염된 물을 의미했습니다. 배탈이 나면 사냥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반면 흐르는 물은 깨끗하고 신선하다는 본능적인 믿음이 뇌리에 박혀 있죠. 그래서 정수기를 사주면 좋아해야 정상이지만 문제는 정수기의 모터 소리나 미세한 진동입니다. 고양이의 수염과 청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예민해서 그 미세한 웅궁거림이 그들에게는 공사장 소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수기에서 나는 플라스틱 냄새나 필터의 미세한 화학 냄새가 고양이의 소믈리에급 코를 자극해 입맛을 뚝 떨어뜨리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리 비싼 정수기라도 아이가 거부한다면 억지로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넓적하고 큰 유리그릇이나 도자기 그릇에 매일 신선한 물을 담아 집안 곳곳에 놓아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다니는 길목마다 물그릇을 배치해서 여기도 물이 있네. 한 입 먹어볼까? 하는 우연한 수분 섭취를 유도하는 이른바 물그릇 지뢰밭 작전이 비싼 정수기 한 대보다 100배는 더 나은 신장보호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블록, 밥그릇과 물그릇의 거리두기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고양이 밥그릇 바로 옆에 물그릇이 나란히 놓여있지 않나요? 시중에서 파는 예쁜 식기 세트들도 대부분 밥과 물을 같이 놓게 디자인되어 있죠. 하지만 이것은 고양이의 본능을 완전히 무시한
집사들만의 미학적인 세팅일 뿐입니다. 고양이는 야생에서 사냥을 할 때 사냥감의 피나 내장으로 인해 주변의 물이 오염될 수 있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곳 바로 옆에 있는 물은 더러운 물이라고 간주하고 입을 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지가 먹는 고급 건사료가 무슨 피를 흘린다고 저러나 싶겠지만 DNA에 각인된 생존 본능은 어쩔 수 없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물을 마시려다가도 사료 냄새가 나면 고개를 휙 돌려버리죠.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밥그릇과 물그릇을 최소 1m에서 2m 이상 뚝 떨어뜨려 놓으세요. 아예 다른 방에 물그릇을 두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고양이는 순찰을 도는 것을 좋아하는 동물이니 거실에서 밥을 먹고 방으로 걸어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깨끗한 물을 오아시스처럼 방이며 마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작은 위치 변경 하나만으로도 고양이의 음수량을 극적으로 늘리고 신장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오늘 당장 그 예쁜 일체형 식기 세트는 분리수거함으로 보내거나 한쪽에는 건사료, 다른 한쪽에는 간식을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5번째, 고양이의 까다로운 입맛, 일명 수염 피로증, 위스커 피로티. 을 아시나요? 고양이의 수염은 단순한 털이 아닙니다. 모공 하나하나에 수많은 신경이 연결된 초정밀 센서이자 레이더죠. 바람의 방향, 공간의 넓이, 심지어 사냥감의 움직임까지 수염으로 감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주는 깊고 좁은 물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물을 마실 때마다 이 예민한 수염이 그릇 가장자리에 계속 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 입장에서는 밥 한 끼, 물 한 모금 먹을 때마다 얼굴에 정전기가 튀거나 누군가 얼굴을 찰싹찰싹 때리는 듯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를 수의학적으로 수염 피로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고양이는 결국 물 마시는 행위 자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만성적인 탈수와 신장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집사님들은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밥이나 물을 가장자리만 남기고 가운데만 파먹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건 수염이 그릇에 닿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발버둥치는 고양이의 눈물겨운 노력인 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릇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주셔야 합니다. 수염이 전혀 닿지 않을 만큼 넓고 얕은 그릇, 마치 수프 접시나 넓은 유리볼 같은 그릇으로 교체해주세요. 그릇 하나 바꿨을 뿐인데 평소보다 물을 2배는 더 잘 마시는 기적을 보게 되실 겁니다. 고양이의 엉뚱한 행동 뒤에는 항상 이렇게 과학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숨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6번째 이야기, 습식 사료와 건식 사료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신장 관리에 있어서 영원한 논쟁거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양이의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습식 사료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시중에 파는 바삭바삭한 건사료는 수분 함량이 고작 10% 미만입니다. 이걸 주식으로 먹는 고양이는 하루에 필요한 수분을 오직 맹물을 마시는 것으로만 채워야 하는데 사막 태생인 이 녀석들이 알아서 그만큼 물을 챙겨 마실 리가 만무하죠. 반면 습식캔이나 파우치는 수분 함량이 70%부터 80%까지 달합니다. 야생에서 쥐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분량과 거의 비슷하죠. 즉, 습식을 주식으로 급여하면 굳이 억지로 물을 먹이려고 집사가 광대춤을 추지 않아도 밥을 먹는 행위 자체만으로 하루 권장 수분량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습식 사료는 건사료보다 비싸고 보관도 까다롭고 양치질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집사님들이 통장 장어와 고양이의 건강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나중에 고양이가 신장병에 걸려 동물병원에 입원하고
매일 수액을 맞고 비싼 약을 먹여야 하는 어마어마한 병원비와 정신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지금 습식 사료에 투자하는 돈은 사실 엄청난 가성비의 예방의학입니다. 만약 아이가 습식을 절대 거부하는 완고한 건사료파라면 건사료에 미지근한 물을 아주 조금씩 섞어주는 물 말아먹이기 작전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질색하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수분 함량을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신장을 구하는 지름길입니다. 7번째, 집에서 단 3초 만에 할 수 있는 마법의 피부 탄력 테스트, 스킨 터거 테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지금 탈수 상태인지 아닌지 불안하신가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평화롭게 자고 있거나 그르릉거릴 때 목덜미 윗부분 어깨뼈 사이 얘 피부를 엄지와 검지로 부드럽게 쭉 잡아당겨 보세요. 텐트를 치듯이 위로 올렸다가 스윽 놓아보는 겁니다. 수분이 충분하고 아주 건강한 양이들은 고무줄처럼 피부가 탄력 있게 제자리로 찰싹하고 1초도 안 돼서 돌아갑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고 탈수가 진행 중인 고양이는 잡고 있던 피부를 놓아도 마치 구겨진 종이처럼 느릿느릿 아주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심지어 꼬집힌 채로 피부가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피부세포에 물이 없어서 탄력을 잃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테스트를 했을 때 피부가 2초에서 3초 이상 천천히 내려간다면 당장 유튜브 시청을 멈추고 고양이에게 물을 먹이거나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아주 많은 노령묘의 경우 자연적인 노화로 인해 피부 탄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평소와 다르게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탄력이 없다면 탈수와 신장 기능 저하의 강력한 레드 시그널입니다. 오늘 저녁 당장 우리 집 털뭉치의 목덜미를 살짝 잡아당겨 보세요. 단, 너무 세게 꼬집으면 냥냥 펀치를 맞고 집사님 얼굴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으니 아주 부드럽고 젠틀하게 하셔야 합니다. 8번째 경고 신호, 바로 털 뿜뿜 속에 감춰진 뼈다귀 위의 진실입니다. 고양이들은 털이 풍성해서 겉으로 봐서는 살이 쪘는지 빠졌는지 정확히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매일 보는 집사 눈에는 늘 똑같이 둥글둥글하고 귀여워 보이니까요. 하지만 신장 질환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하고도 위험한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원인 모를 체중 감소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에 독소가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고양이는 지속적인 메스꺼움과 식욕 부진을 느끼게 됩니다. 밥맛이 없으니 먹는 양이 줄고 근육량부터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죠. 우리 애가 다이어트도 안 하는데 알아서 날씬해지네? 게이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등짝 스매싱을 맞으셔야 합니다. 고양이는 강아지와 달리 등 쪽에 중요한 근육들이 몰려 있는데 어느 날 고양이를 쓰다듬다가 척추뼈가 피아노 건반처럼 오돌토돌하게 만져지거나 양쪽 골반뼈가 툭 튀어나온 것이 느껴진다면 상황이 매우 심각해진 것입니다. 털 때문에 눈치채지 못하다가 목욕을 시킬 때 물에 젖은 앙상한 몸을 보고 그제야 충격을 받아 펑펑 우는 집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집에는 무조건 반려동물용 체중계나 유아용 체중계를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꼭 체중을 측정하고 다이어리에 기록해 두세요. 평소 체중의 5% 이상이 뚜렷한 이유 없이 빠졌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병원에서 신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체중 기록이야말로 집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방 백신입니다. 9번째, 고양이의 구토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흔히 고양이들은 털을 핥아먹고 헤어볼을 토해내는 경우가 많아서 집사님들은 바닥에 토사물이 있어도 아유, 또 헤어볼 토했네. 휴지 가져와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치우고 넘어가곤 합니다.
물론 가끔 털뭉치를 토하는 건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지만 털이 섞여 있지 않은 맑은 위액, 흰색 거품이나 노란색 물을 일주일에 2에서 3회 이상 토하거나 사료를 먹은 직후 그대로 개워내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더 이상 헤어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오줌으로 빠져나가야 할 요독, 노폐물이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 독성 물질들이 고양이의 위장 점막을 자극하고 뇌의 구토, 중추를 건드려 시도 때도 없이 구역질을 유발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극심한 숙취 상태가 24시간 내내 지속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아이가 밥을 먹으려다 말고 입맛을 쩝쩝 다시거나 고개를 숙이고 침을 흘리거나 자주 꿀꺽꿀꺽 침을 삼키는 행동도 모두 속이 메스꺼워서 하는 전조 증상입니다. 만약 아이의 토사물에서 소변 냄새나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이미 요독증이 심각하게 진행되었다는 뜻이므로 1분 1 초가 급한 응급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바닥에 토사물을 발견한다면 짜증을 내기보다는 색깔, 내용물, 냄새, 그리고 횟수를 사진으로 찍고 기록해 두세요. 그 더러운 토사물 사진 한 장이 동물병원에서는 우리 고양이를 살리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비밀. 우리 냥이의 입에서 나는 생선 썩은 네오의 정체입니다. 고양이들은 매일 그루밍을 하고 생선 베이스의 사료나 캔을 먹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에서 약간의 비릿한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집사들은 그 꼬릿한 냄새마저도 우리 냥이 입냄새 킁킁 중독성 있어 라며 변태처럼 맞곤 하죠. 하지만 어느 날 아이가 하품을 했는데 평소에 귀여운 생선 냄새가 아니라 마치 오래된 공중 화장실에서 나는 지린내 혹은 화학약품 같은 강렬한 암모니아 냄새가 훅 풍겨온다면 당장 아이의 입을 벌려 잇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독증이 심해지면 혈액 속의 노폐물들이 호흡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면서 이 끔찍한 구취를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독소들이 구강 점막을 파괴해서 잇몸에 피가 나거나 궤양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가 밥을 먹을 때 아파서 비명을 지르거나 입 주변을 앞발로 계속 문지르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양치질을 안 해서 나는 구내염 냄새와 신장 질환으로 인한 요독성 구취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냄새를 눈치챘을 때는 이미 신장세포의 상당 부분이 망가져 회복이 어려운 단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평소에 양치질을 시키면서 아이의 잇몸 색깔이 예쁜 선홍색인지 창백하거나 붉게 부어오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입 냄새의 종류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의 하품은 단순한 졸음의 표시가 아니라 집사에게 보내는 숨결의 건강보고서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11번째, 고양이 물 소믈리에를 만족시키는 온도의 마법입니다. 여러분은 한여름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싶나요? 아니면 얼음이 둥둥 뜬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나요? 반대로 한겨울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시죠? 놀랍게도 고양이들도 수온에 대한 엄청난 호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와 집사들의 경험담에 따르면 고양이들은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실온의 물이나 아주 살짝 미지근한 물 약 30도에서 35도를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야생에서 갓 잡은 사냥감의 청아 비슷한 온도의 물을 마셨을 때 본능적인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죠. 그런데 어떤 집사님들은 여름이라고 고양이 물그릇에 얼음을 잔뜩 넣어주거나 정수기에 냉수 모드를 틀어주시곤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얼음을 장난감처럼 좋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고양이는 차가운 물을 마시면 위장에 자극을 느껴 깜짝 놀라고 다시는 그 물을 마시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겨울철에 베란다 쪽에 둔 물그릇의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다면 역시 입을 대지 않겠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 물의 온도를 세심하게 맞춰주는 온도 조절 작전이 필요합니다. 특히 날씨가 쌀쌀해질 때는 커피포트에 물을 살짝 끓여서 원래 있던 물에 섞어 청아 비슷하게 미지근하게 만들어주면 평소 물을 안 마시던 아이들도 와서 찹찹찹 폭풍 드링킹을 하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양이들은 그 어떤 별점 5개짜리 레스토랑 손님보다 까다롭다는 걸 인정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어야만 신장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12번째, 장난감과 물그릇의 은밀한 콜라보레이션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의 동물입니다. 움직이는 것, 반짝이는 것, 새로운 것에 사족을 못 쓰죠. 이 본능을 수분 섭취에 역이용하는 것이 바로 천재 집사들의 비법입니다. 물을 지독하게 안 마시는 녀석이 있다면 맑은 물이 가득 담긴 투명한 유리볼에 고양이가 좋아하는 캣닙 이파리를 띄워주거나 깨끗하게 씻은 탁구공을 하나 동동 띄워보세요. 캣닙의 은은한 향이 물에 퍼지면서 어라? 이게 무슨 냄새냥 하고 코를 킁킁대다가 자연스럽게 물을 핥게 됩니다. 탁구공이 둥둥 떠다니면 앞발로 톡톡 건드리면서 사냥놀이를 하다가 발에 묻은 물을 핥아먹으며 수분을 섭취하게 되죠. 얼음틀에 고양이가 좋아하는 추루나 닭가슴살 끓인 육수를 조금 넣고 얼려서 물에 띄워주는 일명 추루 얼음 장난감도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고양이는 얼음이 녹으면서 퍼지는 맛있는 냄새를 맡고 그것을 핥아먹기 위해 물그릇 앞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단, 이런 놀이형 수분 섭취를 유도할 때는 물이 금방 오염될 수 있으므로 놀이가 끝나면 즉시 깨끗한 물로 갈아주어야 합니다. 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지루한 숙제가 아니라 짜릿한 사냥놀이이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집사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벤트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집사의 창의력이 고양이의 신장 수명을 1년 늘릴 수 있습니다. 13번째, 피할 수 없는 노령묘와 신장 질환의 숙명적인 관계입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무릎이 시리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듯 고양이도 7살을 넘어가면서 노령기 시니어에 접어들면 장기들이 서서히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양이의 신장은 유독 다른 장기들보다 훨씬 빠르게 늙고 망가지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학계 통계에 따르면 10살 이상의 고양이 중 30% 이상, 15살 이상의 고양이 중 절반 이상이 만성 신장질환 CKD를 앓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집사가 관리를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고양이로 태어난 이상 피하기 힘든 일종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늙어서 걸리는 병이니까 하고 체념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은 전적으로 집사의 역량에 달려 있으니까요. 아이가 7살 생일 파티를 했다면 그때부터는 매년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복부 초음파 이 3종 세트를 통해 신장의 크기가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요비중 소변 농축 능력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미리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노령묘에게 갑자기 활력이 떨어지고 잠자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다면 그것은 단순히 늙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신장이 아파서 온몸에 독소가 퍼지고 있다는 무서운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시간은 사람보다 4배나 빠르게 흐른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상기하셔야 합니다. 14번째 이야기, 추루의 달콤한 유혹과 나트륨의 역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들이 환장하는 마성의 간식, 추루. 집사님들도 아이의 애교를 보기 위해 혹은 양치질이나 발톱 깎기 같은 험난한 미션을 수행한 후 보상으로 하루에도 몇 개씩 추루를 짜주시곤 하죠. 하지만 이 사랑스러운 간식 타임이 자칫 고양이의 신장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호성이 높은 간식들은 고양이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꽤 많은 양의 나트륨과 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젊은 고양이들은 나트륨을 적당히 섭취하고 소변으로 배출하면 그만이지만 이미 늙어가고 있거나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게 과도한 나트륨과 인의 섭취는 그야말로 신장 세포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인포스포르스 수치는 신장 질환과 아주 직결되어 있어서 혈중인 수치가 올라가면 신장 파괴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그렇다고 평생 간식을 안 주고 스님처럼 살게 할 수는 없겠죠. 현명한 집사라면 간식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읽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나트륨과 인 함량이 낮게 설계된 신장 케어용 처방 간식을 선택하거나 시판 간식 대신 차라리 염분 없이 푹 삶은 닭가슴살이나 흰살 생선을 아주 소량만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르를 줄 때 원액 그대로 짜주기보다는 미지근한 물에 추르를 한 스푼 풀어서 일명 추르탕을 만들어주면 일석이조로 수분까지 섭취하게 할 수 있는 완벽한 꿀팁이 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독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간식 습관을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15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 바로 스트레스와 신장의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개상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녀석들은 루틴의 노예이자 환경 변화에 극도로 취약한 쫄보들입니다. 가구의 배치를 조금 바꿨다거나 집에 낯선 손님이 다녀갔다거나 심지어 밖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크게 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문제는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장기 중 하나가 비뇨기계라는 점입니다. 특발성 방광염이라는 질병은 세균 감염 없이 오직 스트레스만으로도 방광벽이 헐고 피오줌을 싸게 만듭니다. 방광에 문제가 생겨 소변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참게 되면 결국 소변이 신장으로 역류하거나 신장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되어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가 돌고 돌아 결국 신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다묘 가정의 경우 양아치 성향의 첫째가 소심한 둘째가 화장실 가는 길목을 막고 괴롭히는 일명 화장실 깡패 짓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둘째는 무서워서 오줌을 꾹꾹 참다가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죠. 우리 집 고양이의 신장을 지키려면 단순히 물만 잘 먹이는 것이 아니라 집안 환경이 아이에게 충분히 안정적인지, 화장실 개수는 고양이 수 더하기 1, 개로 넉넉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캣타워 같은 수직 공간이나 숨숨집이 충분한지 등 고양이의 멘탈 케어까지 완벽하게 신경 써주어야 합니다. 심리적인 평화가 곧 신장의 평화입니다. 16번째 비밀, 고양이 병원 트라우마 극복과 SDMA 검사의 기적입니다. 집사님들, 1년에 한 번 정기 검진을 가기 위해 고양이를 이동장에 넣는 과정, 흡사 한 편의 전쟁 영화와 같죠. 숨숨집에 숨어버린 아이를 달래고 핥히고 피가 나는 혈투 끝에 겨우 병원에 데려가면 아이는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이 스트레스가 무서워서 아유, 겉보기에 건강한데 올해는 그냥 넘어가자 하고 합리화하는 분들, 당장 반성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신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BUN이나 크레아티닌이라는 혈액검사 수치로 신장병을 진단했는데 이 수치들은 이미 신장이 75% 이상 박살난 뒤에야 뒤늦게 올라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진단을 받는 순간 이미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현대 수의학의 축복, 바로 SDMA라는 기적의 검사법이 생겼습니다. SDMA 수치는 신장이 고작 25%부터 40%까지 정도만 손상되었을 때도 미리 반응하여 경고음을 울려줍니다.
아주 조기에 멱살을 잡고 신장병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SDMA 검사에서 초기 신장 질환 IRIS1에서 이 기를 발견한다면 식단 관리와 처방식, 수분 케어만으로도 아이가 아프지 않고 우리와 함께 5년,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동장에 넣는 그 10분의 혈투와 10몇 만 원의 검사비가 아까워서 이 엄청난 골든타임을 놓치시겠습니까? 평소에 이동장을 방 한가운데 열어두고 간식을 주어 이동장은 안전한 숨숨집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이동장 교육을 오늘 당장 시작하시고 다음 병원 예약 날짜를 반드시 캘린더에 적어두세요. 17번째, 고양이의 식탁을 미슐랭 레스토랑으로 만드는 마법의 육수 작전을 소개합니다. 물그릇을 10개로 늘리고 넓은 도자기로 바꿔줘도 끝까지 맹물은 혀끝도 안 되는 지독한 수분 거분양들이 꼭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정면 승부가 안 되면 속임수를 써야죠. 고양이의 미각은 사람과 달라서 단맛은 느끼지 못하지만 고기에서 우러나온 아미노산의 감칠맛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이 점을 공략해서 염분을 완전히 뺀 닭가슴살 한 조각이나 명태살을 물에 넣고 푹푹 끓여내어 홈메이드 양이 육수를 만들어 보세요. 이 구수한 국이 냄새가 진동하는 육수를 식혀서 건사료에 자박자박하게 부어주거나 평소 아이가 좋아하는 습식캔에 섞어서 일명 고양이 국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육수양을 아주 티스푼 하나 정도로만 시작해서 아이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며칠에 걸쳐 서서히 육수의 양을 늘려 한강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찹찹찹 국물까지 완샷하는 모습을 보면 집사 마음에 그렇게 평화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집에서 끓이기 귀찮다면 시중에 파는 고양이 전용 습식 파우치 중에서 국물이 많은 수프형 간식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신장 관리는 결국 어떻게든 내 아이의 몸속에 수분을 밀어넣기 위한 집사의 처절한 두뇌 싸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아이의 입맛을 사로잡을 레시피를 연구해보세요. 18번째 블록, 집안을 고양이 전용 워터파크로 개조하라는 미션입니다. 고양이는 매우 게으르면서도 매우 변덕스러운 생물입니다. 거실 소파에서 꿀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 깼을 때 부엌이나 화장실까지 걸어가기 귀찮아서 그냥 다시 잠들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귀찮음이 생존 본능을 이겨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아이의 동선 하나하나를 계산해서 집안 전체를 워터파크처럼 세팅해 주어야 합니다. 화장실 가는 길목, 캣타워 층계 사이, 창가에서 햇빛 쬐는 자리, 심지어 집사의 침대 탁자 위까지. 고양이의 시선이 닿고 발길이 머무는 모든 곳에 각기 다른 모양과 재질, 유리, 도자기, 스테인리스 등의 물그릇을 배치해 보세요. 어떤 날은 창가의 넓은 유리볼을 좋아하다가도 어떤 날은 집사 침대 옆에 있는 머그컵에서 마시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의 취향은 갈대와 같아서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물그릇의 개수는 최소 고양이 수 더하기 1. 개가 기본이지만 음수량이 턱없이 부족한 아이라면 다다익선 5개든 10개든 집이 허락하는 한 많이 깔아두는 것이 최고입니다. 청소하고 물을 갈아주는 집사의 등골은 조금 휠지 몰라도 아이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 모금, 자다 깨서 한 모금 마시는 그 순간들이 모여 기적처럼 신장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주말에는 집안 대청소를 하면서 우리 아이를 위한 숨은 물그릇 찾기 동선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19번째 이야기, 최후의 보루, 피하 수액과 집사의 눈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초기 신호를 다 놓치고 혹은 피할 수 없는 노화로 인해 아이가 만성 신장병 CKD, 중기 이상 진단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망가진 신장을 대신해 체내의 독소를 강제로 씻어내고 탈수를 막기 위해 병원에서 집사에게 무시무시한 미션을 하나 던져줍니다. 바로 집에서 직접 주사 바늘을 꽂아 수액을 놔주는 피하 수액 처치입니다. 말 못하는 내 자식 같은 고양이의 목덜미를 꼬집고 뾰족한 주사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할 때 그 미안함과 죄책감에 손을 덜덜 떨며 펑펑 우는 집사님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고양이는 아프다고 발버둥치고 집사는 미안하다고 울고 매일 밤 거실이 눈물바다가 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피하 수액은 고양이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요독증의 끔찍한 구역질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생명수입니다. 바늘이 들어갈 때 따끔한 일 초만 견디면 수액이 몸에 퍼지면서 아이는 훨씬 더 편안하게 숨을 쉬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오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수십 가지 예방책을 실천해서 신장을 지켜내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피하 수액을 놔주며 자책하고 계신 집사님이 있다면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당신의 용기가 아이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 또한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반려의 무게이니까요. 마지막 20번째. 결국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은 바로 집사의 집요한 관찰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장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최고의 수의사는 흰 가운을 입은 선생님이 아니라 매일 아이와 함께 자고 숨쉬는 집사 여러분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아이가 구석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지, 털의 윤기가 푸석해지고 비듬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그루밍을 안 한다는 증거, 화장실 모래의 소비량이 갑자기 훅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았는지, 심지어 아이의 눈빛이 멍해지거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지 않는지, 이 모든 미세한 변화를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세상에 단 한 명, 당신뿐입니다. 고양이는 1년 365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몸짓과 행동으로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그들의 절박한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지나칠 뿐이죠. 오늘 당장 노트를 하나 꺼내서 우리 아이만의 건강 일기를 적어보세요. 식사량, 마신 물의 양, 대소변의 상태, 기분까지 꼼꼼히 기록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의 몸 패턴이 한눈에 보이고 질병의 조기 신호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채는 셜록 집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생명체의 우주를 책임지기로 약속한 그날부터 관찰은 우리의 의무이자 가장 숭고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늦기 전에 바로 지금 당장 우리 집 고양이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 되돌아오지 않지만 우리의 노력은 그 속도를 얼마든지 늦출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집 양아치들이 엉뚱한 방법으로 물을 찾는 이유부터 고양이의 목숨을 앗아가는 침묵의 살인마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 20가지 생존 비법까지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녀석들이 비싼 정수기를 놔두고 병이물에 집착하는 것도, 수염이 닿는 게 싫어서 짜증을 내는 것도 결국 다 살기 위한 처절한 본능이었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조금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지만 이 작고 몽글몽글한 털뭉치가 우리 무릎에 올라와 골골송을 불러줄 때에 그 엄청난 행복을 생각하면 이 정도 수고로움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집요한 관찰과 작은 환경의 변화가 이 아이들과 5년, 10년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집사님들의 필수 덕목이죠.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우리 애는 물을 너무 안 마셔라며 고민하는 초보 집사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마구마구 공유, 쉐어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수많은 고양이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배운 꿀팁 중에서 우리 집 고양이에게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도해볼 작전은 무엇인가요? 수염 안 닿는 넓은 그릇으로 바꾸기, 아니면 화장실 감자 크기 정밀 분석하기. 여러분의 톡톡 튀는 계획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냥이들과 집사님들을 위한 더 알차고 재미있는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냥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